상속 관계에서 좀 더 속성을 사용해가지고 심화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클래스 person 하고 df init self 한 다음 print 자 person 하나 띄고 init 호출 안녕 넣고요. 그 다음 클래스 student 자 df 자 요거를 조금 복사해서 이제 student에 스쿨 코리아 IT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만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person에서 df init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셀프 넣은 다음에 print 한번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언제 실행되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person init 호출하고 변수 하나 만들어줬죠. 속성 헬로에다가 안녕 넣어놨고요. 스튜던트도 똑같이 init 만들고 프린트 한 다음에 스튜던트한테는 school 학교가 어디냐 했는데 저희는 뭐 학교는 아니니까 학원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쌍따옴표를 쓰던 헛따옴표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진이라는 학생을 하나 만들고요. 다음 프린트 진의 스쿨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당연히 객체 만들 때 이미 이닛이 이제 호출이 됐고 그러면서 코리아 IT라고 잘 나오죠? 문제 없죠? 근데 된다 안 된다? 안녕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되겠죠? 왜? 파이썬은 모릅니다. 진이 person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 때 이 스튜던트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상속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상속이 돼서 헬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 여러분 상속을 해줬고 그러면 당연히 펄슨에 있는 게 상속이 되면서 여기 진도 이제 헬로를 할 수 있겠네 하고 나서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죠? 헬로라는 게 없다고 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스쿨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실행됐습니다. 근데 진의 헬로는 이론상 가능해요. 이론상. 부모 클래스에 헬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진한테도 물려받았고 그 다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person init이 여러분 실행이 됐다면 이게 나오게 되고 또 세팅이 됐겠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 메서드에 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 init에 만들어 놨죠. 근데 init은 우리가 따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객체를 만들었을 때 딱 이때 호출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init이 호출되면은 이 안쪽에서 프린트하고 안녕이라는 값을 세팅을 하겠죠. 근데 지금 나온 적이 있나요? 펄슨 호출이? 안 나왔죠? 그렇다는 건 뭐다? init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실행이 안 됐다는 건 애초에 얘가 실행이 안 되면 이런 값이 나올 리가 없어요. 세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죠. 그쵸? 예를 들어 뭐 def 해서 hello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헬로를 한 번도 호출 안 하면 이 하이라는 게 나올 리가 있나요? 여기다가 제가 A하고 C 놔요. 헬로를 한 적 없는데 프린트 A 하면 나오나요? 물론 여기서 뭐 지역 변수니까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세팅이 안 되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음식 주문하고 나서 나오지도 않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나 음식 먹고 싶은데 지금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못 가져오는 겁니다. 없어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has도 attribute라고 하고 있죠.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를 출력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나름 상수까지 해줬고 나는 진점 헬로를 했을 때 펄슨에 있는 저 헬로 값이 세팅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 안쪽에다가요 슈퍼 하고 점 init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스튜던트 init 호출됐고요. 펄슨 됐고요. 코리아 ID 나오고요. 안녕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슈퍼라는 거는 부모를 뜻합니다. 부모. 항상 여러분이 슈퍼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어떤 언어에서든. 그거는 부모를 뜻해요. 부모를 호출하겠다. 근데 부모의 호출에서 뭐? init. 값을 세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초기화가 한번 되면서 이제 잘 보세요. 처음에 스튜던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 init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스튜던트 호출이 먼저 한번 프린트 되고요. 그 다음 부모를 불러옵니다. 근데 부모 있는 것 중에서 뭐? init을 한번 실행하면은 얘가 위에 가서 프린트 하고 그 다음 헬로를 안녕으로 세팅까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또 진에서도 아니 스튜던트에서도 스쿨이라는 걸 만들고 값을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얘가 한번 호출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다. 뭘 쓰면? 이 슈퍼를 쓰면은. 한번 세팅을 해주면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는 호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클래스에 이런 걸 호출을 하려면 init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둘 다 이렇게 프린트가 나왔다는 거는 둘 다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둘 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부모의 세팅 값을 쓰고 싶을 때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되냐?
네,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 순서예요. 그냥 자, 이 슈퍼 이닛은 언제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프린트 위쪽에다 써주면은 이제 호출이 될 때 펄슨이 먼저 호출이 되고요. 값 세팅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되고 그다음 코리아 IT 값 세팅이 되고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해줘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언급만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값이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거 전에만 해주면 돼요. 여기요? 마지막에 하면요? 아, 네. 이게 왜 이 순서대로 나오는지 궁금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자, 스튜던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기에는 인식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프린트가 한번 호출이 되겠죠? 그럼 얘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1번이겠죠? 1번. 그 다음 이제 self.school이라는 값이 세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 있는 이닛을 한번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person 이닛을 한번 호출합니다. 그럼 지금 프린트 된 건 총 얘까지 합해서 2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순서는 맨 처음에 호출됐던 스튜던트 하나, 그 다음 요 튜펄 이닛 때문에 호출된 이거 프린트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함수가 다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제 세팅된 값을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할 때 제가 진의 스쿨 먼저 이렇게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코리아 IT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헬로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녕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 여기서 값을 세팅한 거는 프린트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값만 세팅하고 끝 이렇게 돼요. 프린트 한 거는 이제 이 init보다 밑에다 이렇게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student, person, 코리아 IT, 안녕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타자가 느린 분이 계시다면 영타는 항상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스튜던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럼 패스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스쿨은 없을 테고, 자, 지금 스튜던트는 펄스의 상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슈퍼 이닛을 무조건 써야 되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는 이닛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 있는 거 가져다 씁니다. 이렇게 이럴 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식 클래스에 init 메서드가 없다면 부모 클래스의 init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되죠? 펄슨의 이닛이 호출되고 안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라 이닛이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겹치지만 않으면. 이렇게. 그래서 없다면 그냥 자식 거, 아니 부모 거 쓰는 거고요. 있다면 아까처럼 슈퍼 이닛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재정의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재정의. 만약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펄슨에 df 헬로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스튜던트에도 헬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자, 지금 펄슨에 있는 거랑 스튜던트에 있는 거랑 헬로라는 게 똑같이 겹치죠? 그쵸?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진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스튜던트 진점 헬로를 하면은 누가 나올까요? 위에 게 나올까요? 아래 게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위에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 지금 보면은 스튜던트가 펄슨의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부모 있는 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식한테 또 똑같은 메소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밑에 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당연히 위에 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스튜던트는요, 펄슨이니까, 그러니까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떤 메소드를 물려줬는데 자기 손에서 나 그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조금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자기 식대로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있는 건 무시가 되는 거고 자식이 새로 만든 이 메소드가 이름 똑같지만 이 메소드가 재정의한 메소드가 이기게 돼요. 이 녀석만의 개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딱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 차원에서 재정의해서 쓰겠다 라고 하는 게 뭐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다. 쉽게 말해서 얘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어차피 예선에서 헬로라는 걸 다시 만들 거면은 뭐하러 상속을 받냐?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게 되게 많겠죠. 그쵸?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진 스튜던트 만들었는데 이제 클래스 이제 워커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워커. 그래서 얘도 펄스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중에 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워커가 돼요. 워커. 그리고 이제 폴점 헬로 했을 때 굳이 얘는 헬로를 쓰지 않고서도 이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쪽에 이렇게 펄슨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스튜던트, 이쪽에 워커가 있습니다. 근데 펄슨에는 어떤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스튜던트와 워커는 펄슨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튜던트에도 워커에도 이렇게 부모가 준 기능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누구만? 이 스튜던트만 부모가 준 기능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식대로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이런 건. 얘는 그냥 부모 있는 능력 그대로 따라 한 거고요. 얘는 자식선에서 부모가 준 이런 메서드 같은 걸, 기능 같은 거를 이제 재정의 하는 걸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버라이딩이 있고요. 오버로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딱 말이 나왔을 때 잠깐 상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냥 말 자체가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되게 비슷하죠? 그쵸? 자,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는 뭐다?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변경하는, 그러니까 재정의하는 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우스 팍이 있고요. 하우스 킴이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 킴은 하우스 팍의 상속을 받았네요. 그리고 하우스 팍 안에는 트래블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하우스 킴이 트래블이라는 걸 다시 재정의해서 씁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이제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여기도 트래블이 있고요. 여기도 트래블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재정해서 쓰는 거. 이게 메서드 오버 라이딩. 근데 잘 보세요. 특이하게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파이썬에서는요. 다행히도 오버로딩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버로딩이라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프로그래밍에서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작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로딩에 대해서 좀 더 파이썬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보세요. 지금 df study self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이름이 똑같죠? 얘도 스터디고 얘도 스터디예요. 근데 뭐만? 매개 변수 개수만 다르죠? 얘는 받는 게 없지만 얘는 하나 있습니다. 요런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매개 변수 개수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쓰는 기능. 네, 파이썬에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오버라이딩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신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봤고요. 지금 스튜던트는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 자기만의 메소드를 만든 거고, 워커는 그냥 부모 있는 기능 그대로를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버라이딩은요,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다시 재정의할 때 이걸 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클래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아직 요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특히 클래스를 하면서 많이 그만두십니다. 어려워가지고. 네, 이걸 잘 다져 놓으면은 분명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복습 많이 해주세요.